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11일 오후 5시 32분입니다. 미국의 고위 공직자는 퇴임한 이후에 회고록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통령, 부통령들은 거의 빠짐없이 회고록을 씁니다. 그리고 국방장관, 재무장관, 국무장관을 지낸 분들도 회고록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후기에 국방장관을 했던 마크 에스퍼 장관이 회고록을 썼습니다. 성스러운 맹세란 제목의 회고록인데 여기서 문재인 정부의 친중 정책,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반미라고 봐야 되는데 이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아주 비열한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걸 읽어보니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듭니다. 어떻게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못되게 했는지, 이거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잊어서는 안 되고 이 국가적 조사가 필요합니다. 꼭 조사하면은 그걸 사람을 잡아넣기 위해서 조사하는 게 아니고 우선 이런 일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는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국가기관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군 장교단에게 알려야 합니다.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회고록에서 에스퍼 전 국방장관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기울였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모두 북한의 위협과 함께 중국의 장기적인 전략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은 통상 무역 지정학이라는 중력으로 인해 베이징의 궤도 안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였다. 즉 중국의 패권주의에 굴복해가지고 그쪽으로 쏠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대표적 사례로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고고도 미사일이죠.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입니다. 사드 기지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 회고록에서 문재인 정부가 사드 기지에 대해 전혀 협조하지 않아 사드를 철수하려 했다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2017년 4월 처음 배치된 성주기지의 주한미군 사드 포대 발사대 6개입니다. 사드 포대는 5년째 지금 임시 배치 상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식 배치를 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 5년간 진척이 없는 겁니다. 아니 이 사드 배치는 미군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김정은의 핵미사일로부터 맞아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군이 자기 돈으로 배치를 했는데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정식 배치를 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5년간 진척이 없었다는 겁니다. 시설 개선을 위한 공사 자재, 장비 반입이 사드 반대 단체와 일부 주민의 반대 시위로 막혔고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이를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곳에서 근무하는 한미장병 400여 명은 여전히 제대로 된 곳이 아닌 컨테이너 등을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완전히 거지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 재산, 자유를 지키려는 미군을 이렇게 푸대집해도 되겠습니까? 이 문재인 정부 물러났지만은 문재인 정부 때 국방을 책임졌던 자들, 문재인, 새 국방장관, 합참의장, 그리고 안보실장, 국정원장, 이거 다 조사 대상입니다. 에스퍼 장관은 2017년 사드 배치 당시 중국의 격렬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꿋꿋이 버텼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한국 입장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중국 쪽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육군 장관이었던 2018년부터 에스퍼
장관은 한국 측에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그때마다 조금만 참아달라고 했을 뿐 서울은 행동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때 한국이 중국을 경제적 파트너로 여기며 편을 들면서도 동시에 안보를 이유로 미국에 의존하는 불가능한 길을 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미 정부에서 나왔었다는 겁니다. 중국과는 경제적 파트너, 그리고 미국과는 안보적 파트너, 이런 식으로 양다리 걸치기 한다. 아니, 양다리 걸치기 하는 동맹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잔재주를 부리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미국 정부 상층부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스퍼 전 장관은 나의 카운터파트에게, 그러니까 국방장관이죠. 한국 국방장관이죠. 에게 사드를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큰 뉴스네요. 당시 한국 카운터파트는 서구 국방장관입니다. 지금도 국방장관이죠. 당시 그는 한국 측에 이것이 동맹을 대하는 방식이냐, 당신들 아들과 딸이 이런 조건에서 복무한다고 생각하면 행복하겠느냐? 며 강한 의조로 문제 제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거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예스퍼 전 장관은 그러면서 옆에 있던 마크 밀리 합참 의장에게, 이분 아직도 현직입니다. 한반도에서 사드를 철수해 다른 곳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합참이 90일간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는 외교적 처사는 아니었지만 한국인들을 흔들 필요가 있었다며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스퍼 전 장관은 진보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권은 미국에서 어떻게 해서든 전작권을 회수하려고 했다면서 전작권 전환은 올바른 접근이자 미국도 지지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한국군이 준비되어 있을 때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당장 전환할 경우 한미 간 합동전쟁 대응 효율에 해를 입히고 이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 시절입니다. 외신과 인터뷰를 하면서 VOA와 인터뷰하면서 서둘 필요 없다라고 정리를 한 게 그나마 정권 교체의 효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스퍼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입니다. 파기 결정을 발표한 데 대해서는 한일 간의 불화로 북한과 중국이 이득을 보고 있었다며, 그러니까 지소미아 파기하면 덕볼 사람은 중국하고 북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손해볼 거는 뭡니까? 한국 아닙니까? 한국이 손해볼 짓을 일본이 밉다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본 트럼프는 눈더리가 난 듯 머리를 흔들면서 이런 위대한 동맹의 가치가 있나? 라며 비꼬듯 말했다고 전했는데 트럼프의 이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눈더리가 난 듯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눈더리가 났다. 미국 사람 참 정정당당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직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보기에 문재인 정부의 이런 친중 반미, 그것도 말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는, 이렇게 하니까 한미 간에 이게 진정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겠습니까?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짓을 이건 완전히 이적이고 반역 행위 아닙니까? 이적과 반역의 기준은 뭡니까? 그 행동이 한국, 미국, 동맹에 위협이 되었느냐? 그 행동이 북한에 도움이 되었느냐? 이 기준으로 한다면은 문재인 역대 새 국방장관, 국정원장, 합참의장, 안보실장 다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사하고 이거는 범법 행위에 속한다 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든 형사든 책임을 추궁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예스퍼 장관의 회고록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